대구 사람들이 유독 안 되는 발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떤 발음이 안 될까요? 아줌마 김밥 2줄만 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경상도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죠. 오야 얼른 사줄게. 네? 김밥집에 싸달라고 갔는데 김밥을 사준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사서 준다는 게 아니고 쌍시읒 발음을 못합니다. 사를. 그러니까 엄마가 김밥 소풍에 싸주는데 아 내가 샀다 맛있게 먹어라 이러면 산 건지 싼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네요. 예,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들 보고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사오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엄마한테 김밥 사오래요. 뭐 집에서 싸면 되는데 왜 사오라고 해? 근데 그 말 하실 때 집에서 사면 되는데 사오래 이렇게 쌍시읒 발음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사다와 싸다를 같이 시옷으로만 발음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죠. 예, 노년층에서 이제 주로 그렇게 되고요. 요즘 젊은 층에서는 국어 교육 학습을 통해서 이걸 다 웬만하면 거의 다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그 전설의 쌀입니까? 쌀 해봐 살 계속 놀림당할 때 쌀 해봐 할 때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살인지 사람이 살인지 또 먹는 쌀인지 이것도 살 이게 구별이 잘 못해가지고 이게 대구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지켜보는 거예요. 예, 지켜보는 겁니다. 살 구별해봐. 대구 발음해봐. 대구라고 하는지 대구라고 하는지. 이렇게 사투리라는 게 특징이 또 확실하다 보니까 어떤 말투만 들어도 연상되는 사람도 있죠. 역대 대통령의 말도 그랬습니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죠? 1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사투리가 좀 섞여 있는 건가요? 이승만 대통령. 그냥 표준어 아닌데 표준어 같은데요? 이승만은 거의 서울말을 썼다고 봐야죠. 이제 구분이 좀 되실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은 중흥하는 민족으로서 발전하는 국가로서 경상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루겠던 많은 일들이 4월 국군은 그 용명을 중회에 널리 떨쳤으며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또 경상도죠?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계각층 많은 인사,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하여 요게 이제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대합니다. 이대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중모음이 경상도가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뭉클했던 겨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 진운의 새 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억양 열리고 있습니다. 예. 변화와 계획의 방향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뚜렷한 또한 특징이에요. 우리 사회는 있어야 할 말을 못하신다. 그래도 다 국민 여러분 통하잖아요. 정의와 화해로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갑시다. 서울 출신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언어도 저런 건데 다른 건데 뭐가 그렇게 사투리가 부끄러운 거냐. 지금 남은 전라도로 갑니다. 출범해서 10년 이내에 없어지니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으면 강원도 상권에 있는 옥수수 농가도 미국의 대옥수수 농장하고 경쟁해야 되고 여기 대구 어디 이제 조그마한 기계 부품 공장도 세계의 기계 부품 공장과 경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 이런 것에 매달려 가지고 대립해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경남이죠?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노무현 전 인식, 대통령 억양이 좀 그리고 특징이 있고 미래의 발음은 한일 정확하게 관계와 잘하시네요.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쓰기입니다. 시금쓰기입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이렇게 원래 쓰던 그 사투리를 쓰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참 역대 대통령 중에 사투리 안 쓴 분이 없구나. 예, 근데 이제 좀 발음이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잘 안 되는 발음들이 있다. 이중모음이라든가, 예. 그죠? 아니면은 경제를 두 대통령,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다 갱제 갱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쭉 듣고 있으니까 사투리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아까 앞에 거시기 해도 거시기 한다라는 얘기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듯이 네. 우리 국민들이 굳이 표준어로 안 해도 다 알아서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투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아는 친구 중에 영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 하도 이제 영수이 하니까 7살 때까지 자기 이름이 영수이인 줄 알고. 김영삼 대통령은 억양에서는 조금 부산 사투리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억양은 쉽게 못 바꿉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언어에 대한 의식이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의식 중에 하나가 특히 남자들이 그 사투리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렇죠. 특히 정치인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말버릇을 고치는 데서 여자가 훨씬 더 잘하고 예. 남자들은 잘 못 고치는. 그렇더라고요. 서울서 30년, 40년을 살아도 말버릇을 못 고치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같은 남자임에도 한 3, 4년 만에 말버릇을 고쳐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 언어에 대한 생각이 일단 다르다. 나는 말버릇을 빨리 고쳐서 표준말에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적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함경도에서 내려온 실향민인데 두 분 다 학자였어요. 한 분은 끝까지 삼경도 사투리를 말하는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 한 분 있고요. 한 분은 싹 다 고쳐버린 그래서 서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앞에 고치지 않는 분을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남쪽에서 오래 사셨는데 말이 그렇게 또 옛날 말을 사투리를 그렇게 유지하시냐고 물었더니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쓰려고 계속 잊지 않으려고. 예. 내가 배운 사투리는 나의 정체성, 내가 나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버린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에 대한 인식이 그 두 분이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 뭐랄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말을 쓰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지역민들에 대한 좀 호소, 유대감 이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상당한 부분은 말씨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경상도 출신에서 더 뚜렷합니다. 예.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거죠. 예. 한번 익숙하지 않은 말을 뭐랄까요, 다시 습득해서 쓰는 것보다는 원래 갖고 있던 말을 쓸 때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더 어떻게 보면 좀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연설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올 것도 같고요. 지역민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투리를 활용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요. 예. 전라도 지역 사투리, 충청도 지역 사투리는 그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이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투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지역에 가서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투리로 도란도란 정말 복닥복닥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사투리를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을이 참 고즈넉하고 예쁜데요. 어르신분들 다 모여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왜 다들 이렇게 모여 계세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네, 오늘 방송 촬영 나온다고 어르신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사투리 배워보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저의 말동무가 좀 되어주실래요? 예. 와보니까 이 어르신들 에너지도 참 좋으시고 좋은 화목한 동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왔거든요. 대구랑 영천 사투리랑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어머니? 우리 여기는 교를 많이 씁니다. 교요? 교. 왔는 교, 가는 교. 그런 거를 많이 씁니다. 말 끝에다가 교를 붙인다. 뭐 왔는 교, 가는 교도 쓰지만은 또 더, 가니더, 왔니더. 더를 또 이래 또 많이 씁니다. 약간 영어 같기도 하고 햇니다 이렇게 뒤에 더를 부으러 갔다가 정지락 하고요. 두부러 갔다가도 조비락 합니다. 거울로 갖다가 민기에다 구고 변수로 갖다 정랑이라 그러고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음식점 가보니까 그 뭐라고 하더라? 가세기라고 하던데 그거는 뭐예요? 가세기는 가위라고 하고요. 그게 이 음식이 좀 싱거우면 지렁을 타거든요. 지렁이요? 네. 지렁이 간장이에요. 간장. 간장이고 고추장인데 꼬장이라고도 하고요. 참 모르는 사투리가 아직도 많네요. 또 영천에서만 쓰는 제가 넌 이거 절대 모른다 싶은 사투리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뭐 산에 이래 쭉 둘러보는 거를 우리는 이제 허댄다 하거든요. 둘러보는 거 허댄다. 허댄다. 예. 그러고 이렇게 모이가 이제 앉아 놀다가 어디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는 희자 가자 소리를 이제 희자 하고 허댄다 헤어진다는 그런 말이고. 헤어진다는 예, 뜻이구나.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참 사투리 많이 쓰시는데 혹시 어렸을 때 또 생각나세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더 많이 쓰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는 몰랐고 지금 와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퀴즈를 좀 준비해봤거든요. 어머니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을지 모르겠네요. 엄청 쉬울 거예요. 한번 제가 내볼게요. 보여드리는 거 보고 이름을 말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짠! 이거 무슨 색깔일까요? 본색 맞네요. 두 번째 퀴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기가 엉덩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힌트 드릴게요. 애기가 막 나 이거 사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땡깡 부리네.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오뎅 꼬지. 어머니는? 오뎅. 그런데 자 방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정답이 다 일본어인 거 아세요? 곤세, 땡깡, 그리고 오뎅 다 일본어예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일본어. 사투리에 그 일본어 섞인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유추 한번 해보실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일본어 사람을 많이 상대해가지고 우리도 그것이 좀 나왔는 것 같아요. 배웠는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랑 아주 가까운데 아니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오늘 사투리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르신, 사투리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투리는 뭐 우리 일사이지요. 뭐. 일상. 사투리는 사투리지요.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지요. 오늘 이렇게 사투리도 배워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경상도 사투리를 들었을 때 첫인상이 좀 투박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어 혹은 뭐 일본어가 남아있는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흔히 쓰는 말로 아이고 시급했다. 예, 많이 쓰. 먹을 식자하고 급이라는 한자가 결합한 그런 한자 말에서 온 것이다. 서울 말에서는 식급을 일상으로 많이 안 씁니다. 일상으로 많이 안 쓰고 한자로는 식급 이렇게 써서 겁을 먹다 이렇게 풀이한 사전에 그렇게 아유 놀랐어 뭐 그냥 이 정도로 표현하는군요. 올리지만 경상도에서는 그냥 일상으로 맞아 자주 쓰죠. 오늘 참 시급했대 이거 가져 뭐 이런 말 일상으로 써가지고 한 뜻을 달리 바꿔버렸죠. 그랬을까요 한자어? 그다음에 또 억수로 비가 억수로 왔다. 그 오늘 가보니까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왔더라. 진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뭐 억수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순수한 사투리로 생각하지만은 한자 말에서 온 한자 말에서 비롯된 한자 억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거하고 수 이게 결합한 것들이어서 우리 사투리 속에는 뜻밖에도 한자 말에서 비롯된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로부터 온 그 외래어 비슷한 도리탕, 도리탕, 우아기, 외투, 스봉. 스봉은 뭐였죠? 스봉 바지. 네, 이건 즈봉이라는 프랑스 말을 일본 사람들이 즈봉이 안 되니까 수봉하고 적은 거를 우리가 듣고 그냥 수봉이라는 말을. 수금푸도 있지 않아요? 수금푸도 역시 그런 스쿠프라는 그 말을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쓰던 말을 우리가 빌려서 쓰다가 수금푸 했는데 지금은 삽이라는 말로 다 대체되고. 그러면 그 수금푸는 또 경상도만에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에 주로 이쪽 지역에서 많이 쓰던 그런 일본어의 잔재가 남은 그런 사투리였죠. 이런 말들은 사투리 속에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투리를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좋겠거든요. 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 워요 작가, 수박 작가님도 사투리로 또 이런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2-3번씩 계속 사투리 만화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콘텐츠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사실 지역 콘텐츠가 사실 아무도 안 보거든요.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논문처럼 써놓으면은 정말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최대한 짧고 약간 인스턴트 푸드처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귀에 계속 들리게 하고 계속 보이게 하면은 익숙해지고 재밌다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하는 건데 여러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회자되게 하는 게 어떤 콘텐츠의 공급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만들고 계시다라는 취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람들끼리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안 되면은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워요 작가님처럼 사투리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 웹툰으로 알리는 이런 것은 나이 든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뭐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사투리를 알리고 그 뜻을 또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아주 소중한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 뭐 노래 가사 이런 것들도 사투리 담긴 가사 보면 전 되게 반갑거든요. 그 노래에 사투리를 녹여낸 그 노래들도 몇몇 있어요. 좀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강산의 와그라노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그 남미 스페인어 같이 경상도 말을 써요. 와그라노니 또 와그라노 이러면서 혀도 굴리고. 우잘라고 비우잘라고 그라노 비탄디해라. 그리고 또 뭐 장미여관의 봉수이 같은 경우는 또 경상도 사투리를 프랑스 말 같이 써요. 프랑스 말 같이.
왜요? 여봉수가 뭐 말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입을 크게 안 벌리네. 입을. 프랑스 말 같지 않나요? 입을 그렇네요. 크게 안 벌리네. 여봉수가 말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불발로스 나트나 나도 한 묵어보세 아까는 집에 안 간다고 데킬라 시키돌라 해서 시키나 뜨만 집에 간단 말이고. 그리고 신영이와 김루트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가 그 사투리예요. 제가 할게요. 예. 오빠야. 예, 이렇게 우리 대구 사람들 여자친구 오빠야 하면 다 해주잖아요. 와, 뭐 사줄 거, 뭐 해줄 거 하면서 하늘의 이렇게. 별.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좀 사투리가 이런 노래 문화에 이렇게 녹여지는 사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아지매송. 네, 아지매송. 그런 노래도 있죠. 예. 아주 안동 사투리로. 아이고 아침에 어디 가니까 무슨 좋은 일이니까. 15년쯤 전에 저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왔는데 알림장에다가 네. 아버님 아이가 말투에 사투리 끼가 조금 있어요. 호호호 적어놓은 거야. 알림장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너무 그 신기. 근데 제 눈에는 아이가 100%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하고 사니까 그렇게 되었죠. 어머 애가 저 사투리 쓰는가 봐 하면서 이제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에 내가 위축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사투리로 작품 활동을 하는 또 의미 있는 작가가 또 가까운 포항인가요? 또 계시다고요? 5년 전에 한 2020년에 포항의 최현애 작가님이 동화 어린 왕자의 경상도 사투리 버전을 출간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에린 왕자가 다시 왔거든.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낀데 마구가 말했다.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네가 온다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끼라. 상남자인데? 이 느낌이 책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말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사투리가 그런 특징이 있네요. 더 다정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구의 소설가 현진건. 현진건의 소설에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낱말뿐 아니라 토시, 조사, 어미 이런 것까지 아주 사투리를 많이 써서 우리가 현진건 작가를 좀 새롭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다 보면 이게 문어체가 될 수 있는데 사투리를 쓰면 진짜 구어체가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실은 문어보다 구어로 글을 쓰는 거가 더 좋은 글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등장인물들이 말을 하잖아요. 예. 작품 속에서 그 말을 이제 사투리로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투리를 겉으로 드러내기 좋은 게 바로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서울을 이렇게 갔다가 그 성균관대학교 앞에 그 학교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주문을 하려니까 이래 갤침에 부르는 호칭에서 벌써 딴 데는 뭐 서울 말씨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참 부드럽게 이래 나가는 호칭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아니고 뭐 보소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가 물을 한 컵을 더 시켜 먹고 싶었는데도 그게 부담이 돼갖고 그냥 의사 전달을 못 하고 그냥 한 컵만 마시고 나온다는 그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부모님 따라 서울로 정원을 갔는데
그 당시에 서울 전농구미학교라면 뭐 세계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큰 학교에 가서 가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시골에서 온 학생이라고 이제 애들 인사를 시키는데 그래서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았죠.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말이 학교 가기가 싫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출석 부르고 출석을 이래 부르면 이름 호명을 하면은 서울 학생들은 전부 다 대답이 네네 하는데 저 혼자 얘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야 약하고 대답하니까 이놈들이 큰 말이 웃는 바람에 그것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다음날부터는 어린 마음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학교 안 간다고 하고 그런 말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팬분이 보내주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 식당 가서 재래기를 달라고 했는데 재래 김을 주셨다고. 아예 재래기란 단어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는 필요하겠네요. 표준어가 겉절이. 정구지 군에서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정구지를 말해야 되는데 이제 부추잖아요.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한테 야 그 초록색 그 파인데 얇은 거 그 잔디 같은 거 그거 좀 들고 와볼래? 계속 못 알아들어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라고 말할 때는 모든 방언들, 사투리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거를 한국어 속에 다 넣어야만 한국어는 내용이 풍부해지고 살이 통통한, 윤택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사투리는 사투리대로 한국어를 살찌울 수 있고 또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통용어로서 공통어로서 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지역 방언이 있고 사회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방언이라는 게 사회의 계급적 차이, 계층적 차이 이런 게 이제 언어에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게 가장 심한 게 영국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다행히 사회 방언적 요소는 상당히 약하고 지역 방언적 요소는 과거의 어떤 전통이 남아 있죠. 우리는 한 100년 사이에 전통적 조선시대의 계급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섞여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언어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장점이자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방언의 지역적 차이 이런 것들은 한국어를 풍부하고 다양하고 발전시키는 자원으로 포용하고 활용을 하고 사회 방언의 차이는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책을 펼친다 할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이돌로 데뷔한 그 걸그룹들도 굳이 표준어로 고치지 않더라고요. 서울말로 고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지역 언어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봤던 90년대 초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사투리를 좀 자신의 정체성으로 또 개성으로 힙하게 인정하는 이 문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겠다. 이미 씨앗은 좀 뿌려졌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들을 좀 더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모아볼까요? 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센터가 있어요. 그 청소년 센터 이름이 모디예요, 모디. 모디라 할 때 모디인데 이걸 MODY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엄청 모디는 거예요. 정말마다. 괜찮다.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사투리를 접목해서 그런 방법도 예전에 MC 메타라는 그 힙합 하는 분께서 이제 무까끼하이라는 노래를 거기서도 이제 뭐 가사가 뭐 고마테스요, 고마테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이란 게야 무까끼하이 됐어요 꼬마 됐어요 돈만 챙기고 꼬마 그만 돼 있어 됐어요 꼬마 됐어요 돈만 챙기고 꼬마 그만 돼 있어. 일단은 많이 접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배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교수님 영국 사례처럼 영국에 이제 이미 노동자 계층에 쓰는 말하고 노동자 계층 아닌 사람이 쓰는 말처럼 구분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융합이 안 되는 수준까지 막 가고 있는 그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한국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역적 차이에서 에피소드를 끝내고 그럼 결국은 전체가 통일된 말을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원래 존재했던 말들을 존중하고 좀 너무 다른 건 좀 맞춰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를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 인식이 있으면 이런 모든 노력들이 선순환을 할 듯한 느낌을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는 대중문화 콘텐츠로 이 사투리를 활용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돌의 그 노랫말, 노랫말 속에 사투리를 녹여내는 것. 그다음에 오효 작가님이 지금 웹툰 같은 데서 사투리를 녹여내서 하는 이런 그 대중문화 콘텐츠로 사투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투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예를 들면요? 하나는 사투리 전시관이랄까, 사투리 만든 콘텐츠들을 대중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시하고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 만드는 사투리 체험관이라 할까? 네. 이런 걸로 해서 대중문화에서 만든 콘텐츠들을 와서 갖고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여기저기 사고 있는 것으로 사투리를 가게 이름에, 사투리를 또 음식 그 식당의 메뉴 이름에 활용하는 것. 숯불구이집을 누가 개업한다면은 양쪽에 두 집이 있다. 네. 형제가 한다. 하면 한 집에는 꾸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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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즘엔 탄다, 비비라. 뭐 이런 식으로 숯불구이집을 이름 붙이면은 아주 재밌는 이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식판 메뉴는 뭐 아까 나왔던 정부지적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사투리로 적어서 외지 사람들이 보고 뭐지? 저게 뭐지? 저거 한번 먹어볼까 뭔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는 그런 거. 수제비 이거 다부롱죽이라는 사투리가 있거든요. 다부롱죽. 다부롱죽은 진짜 불어 아니에요, 불어. 저게 뭐지?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이 다부롱죽이라고 쓰는 그런 지역에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대중문화 얘기를 하시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제주 방언이 정말 그대로 나오는데 사람 혼자 못 산다. 곧 찍을라 곧 찍어. 곧 찍으면 백미질도 심리된다. 뭐랄까요. 지역의 배경이라든지 또 해녀들의 삶이라든지 와닿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사투리라는 건 좀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열린 포용력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 오늘 욕 받습니다. 어떠셨는지 마무리 말씀 좀 듣죠. 예. 김치 전에 김치가 있었다. 표준어는 한국어의 하위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가 IMF 이후에 서울로 일 찾아서 직업 찾아서 서울로 그러던 시절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구 말을 좀 부끄러워하기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나누고 또 들으면서 아까 교수님 꾸버라 디비라 이렇게 한다니까 절로 웃음이 나잖아요. 사투리가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같은 사람도 다 똑같이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그냥 문화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말을 정말 전 세계로 통해서 좀 널리 알려주세요. 네. 자기가 배운 모태어, 툇말이라고 하는 이 사투리를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투리를 가까이 생각하고 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사투리 사용자를 누가 마이너라고 했습니까? 그 사투리는요, 그 지역에만 있는 천연 광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라지면 더 이상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보석 같은 사투리를 더 많이 발굴하고 또 빛나게 하는 그런 마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품격 다음 주도 이어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